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로 나누었을 때 생각해보면 여기 안에는 자연스럽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는 나머지가 발생해야 안 해? 나머지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만 나머지가 발생해야 되는데 내가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눕니다. 몫은 뭐가 되죠? 차수가 동일해. 그럼 나눴다 그럼 몫은 뭐가 되는 거야? 상수. 그치, 상수가 되는 거야. 그 상수를 a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게 몫이에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인지를 할 거고 그랬을 때 나머지가 누가 등장했다? 나머지가 x가 등장했다라고 표현하자라는 거죠. 그럼 몫과 나머지가 동일했으니까 이제 얘를 그대로 갖다가 또다시 어디다 표현해라? 여기다 표현해라. 그럼 사실상 나 미지수 몇 개 있는 상황인 거야? a라는 미지수 하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f2가 몇이라고 준 겁니까? f2가 72입니다. 숫자 대입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8번 가죠. 별표 한번 치시고. 늙었어요. 너희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3차식이 존재하고요. fx로 나눈 나머지는 gx이다. 약간의 눈치는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인데 뭐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야. fx로 나눴을 때 내가 이 친구를 fx로 나눠요.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리메인더가 나머지죠. 나머지가 이제 누가 된다? gx가 된대요. 그럼 내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fx랑 gx는 차수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치? 그리고 fx가 gx보다 차수가 더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럼 fx 몇 차일 것 같아? 문제에 나와 있잖아. 몇 차라고? 2차라고. 이걸 너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원래. 그러면 2차라는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해보자. 2차라는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얘가 2차라는 거 너희가 찾아낼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실제로. 왜 있냐면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밑에 있는 조건인 것 같은데 내가 그렇다면 fx가 3차입니다 라고 해도 돼 안 돼? fx가 3차라 그러면 gx는 몇 차가 돼야 돼? 2차 이하가 될 거거든. 그럼 이제 나라는 조건에 내려와서 2차 이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것도 이제 그러면 세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시키게 되면 너희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너를 2차로 고정을 시켜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2차로 고정을 시켜주게 된다면 이 gx는 몇 차 이하가 됩니까? 1차 이하가 되어버려. 근데 밑에 조건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죠. 이 gx는 그렇다면 1차 이하라는 친구인데 얘로 나누었을 때 나는 fx 누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이제 gx는 상수항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쵸? 1차식이었을 건데 그렇다면 얘는 강제적으로 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1차식으로 나누었어요? 나머지는 뭐가 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얘가 상수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됐나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포인트는 fx라는 친구는 상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야? k라는 모형을 갖게 될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세팅하죠? 생각 조금만 해봐야 돼. 피곤해. 너희 지금 학원 많이 다니니?
지금은 그 국영수 다니나? 통과? 통과. 통사도 다녀요? 통사는 안 다녀? 역시 사회. 그냥 좀 웃기긴 해요. 난 솔직하게 사회 선행? 음, 난 좀 쉽지 않다라고. 물론 근데 애들 선행은 항상 오라. 한 번 정도 해보는 건 무조건 괜찮다라고 보는데, 어, 쌤은 너희 이 시기 때 한국에 왔거든? 이 시기쯤에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소환돼가지고, 너 일반고 가라.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일반고를 갔는데, 내신이라는 걸 몰랐어요. 겨울방학 동안에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쌤이 너희 과학 중점 알자? 과중 수지고. 수지고 썼다. 아직 붙진 않았지만, 그치? 너희 중에 누가 갈지 모르지만, 여자애들이 더 많네? 어. 과중 아직 있잖아요. 그쵸? 그 과중 1세대가 쌤이거든. 나라에서 첫 시행, 첫 해. 그래서 그때는 좀 악랄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직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몰라가지고 쌤은 물화생지 원투를 다 해야 됐거든. 강제로. 근데 미국에서 판판이 놀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첫 중간고사 이제 봤어. 내신이란 것도 처음 알았어. 애들이 공부를 나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쌤 학교가 인천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쌤 때랑 너희 때랑 그 수능 보는 인원수가 달라요. 너희가 한 40몇만 명이고 쌤이 80만 명치예요. 그래서 그리고 의대 정원이 너희 때 의대 정원의 3분의 1 정도예요. 쌤 때가. 그래서 되게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야 수능에서 이제 다 맞았다. 하나 틀렸다. 이러면 의대를 갈 수 있었고 두 개 틀렸다. 지방의대 위험한데? 라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학교는 그래도 어쨌든 현역으로 수시로만 서울대 8명을 보냈었거든. 공부를 되게 잘했어. 그러니까 왔는데 너무 힘든 거야. 남고야, 남고. 걔가 남고야. 그래서 나는 학교 안에서 연애 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 진짜 애들이 약간 그 약간 변태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고2를 올라갔는데 과중반에 이렇게 있는데 막 물리 문제 풀면서 막 서로 좋아하는 거야. 막 와, 이거 맞다고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막 그런 아이들 속에서 막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야, 너희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근데 너희 지역은 약간 그렇진 않은 것 같고 홍천고가 좀 그래요. 2학년 때. 홍천고 2학년 때는 네, 약간 남자애들 반이라는 게 생겨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과를 선택을 좀 더 남자애들 많이 하다 보니까 특정 이제 자기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 남녀 비율이 좀 많이 바뀌는데 어 작년에 그 홍천고 전교 회장이네. 전교 회장인 아이가 그 남자 반에 걸렸어요.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너희 반에 여자 몇 명이야? 그랬더니 3명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꿀잼 되는 건데 그때서부터 이제 너희 넷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1학년은 좀 잘 버티는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아이들이 치킨을 받기 위해 나한테 성적표를 한 명씩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 풍덕고 전교 1등은 신기하긴 하더라. 전교 1등이 전교 1등 과목이 4개인가 3개던데? 1등급 말고 1등. 그래서 수학은 동점 잡는 1등이었고 막 어떤 아이들 이제 뭐 보냈는데 전부 다 5등 안에 있던데? 전 과목이? 어떻게 하는 거지? 가능? 너희 가능해? 한번 보자. 가능한지. 근데 특히나 수학 잘하는 애들은 종특상 국어나 영어에서 빵꾸가 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괜찮아. 이거는 약간 등가 교환이야. 국어나 영어가 약간 엄청나게 특출난 아이들은 대체로 수학을 못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등가 교환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한 40명에서 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얘들아 이것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이제 식별이 된 상황인데 fx로 나눈 나머지가 gx다. 오케이 알겠는데 그치? gx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나온다. 이건 어떻게 찾냐고.
그러면 내가 지금 gx로 나눈 나머지를 뭐라고 인지한 거야? 내가 뭐라고 세팅한 거예요? 네, k라고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식표현 좀 해봅시다, 제발. 갑니다. 근데 이거 직접 나누기 유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 쌤이 저번 시간에 너희한테 3차 인수분해하는 거 빨리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세근의 합은 항상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거기에다 플러스로 직선을 더하고 빼든 간에 그 세근의 합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1차식을 더하고 뺀다 해서 2차식이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잘 보면 fx로 나눠요. 내가 fx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몇 x니까 2x니까 합이 몇인 상황인 거야? 마이너스 2인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합이 몇인 상황? 마이너스 3. 그럼 나 얼만큼이 부족해? 마이너스 1만큼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몫이 x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알겠니? 몫은 무조건 이렇게 세팅이 되고 여기에 이제 더하기 gx라는 친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다 자연스럽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된다면 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된다면 어차피 이쪽 부분 다 어떻게 될 거야? 죽을 거거든. 근데 얘네 둘의 합이 몇이죠? 개수의 합이? 오 얘도 몇이야? 오 얘도 누구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x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을 알 수 있죠. g 마이너스 1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어떠한 1차식이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 수 있어. 기다려. 안 끝났어. 그럼 내가 얘를 통해서 나오는 상수항은 몇이고 k이고 그치? x 플러스 1 곱하기 얘니까 전체 상수항은 몇인 상황?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그럼 내가 상수항을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친구의 상수항은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2-k의 모형의 상수항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얘가 x 플러스 1로서 다음과 같이 묶이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2-k입니다 라는 gx의 식 표현이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나한테 전체적인 식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2-k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 표현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됐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누구를 대입을 해봤더니 나라는 조건에서 마이너스 1을 얘로 나눴대요 식을.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얘로 나누면 식 전체 어차피 다 못 해버릴 거니 x 플러스 1로 나눈 거랑 같잖아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이에요 무조건? x 플러스 1로 나눈다 이퀄 x에 뭘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 나와? 0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머지를 뭐라 세팅하기로 했었고 k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그 k가 뭐였음을 뜻한다라는 거야? 0이었음을 뜻한다라는 거야.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x 플러스 1로 나누나 5x 플러스 1로 나누나 6x 플러스 1로 나누나 나머지는 어때요? 항상 일정합니다. 알겠니? 이건 알고 계셔야지. 나머지는 변하지 않아요. 몫이 변하죠.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문제가 끝나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조심하셔야 돼. 이거 시험에 거의 맨날 나와. 40번. 이거 왜 외우려면? 쌤이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 그 나머지 한 번에 표현하는 게 2013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그 이후부터 하나의 유형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얘가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40번에 이 친구가 처음으로 이제 나왔던 친구인데 뭐냐면 그냥 바로 쓰시다. 어쨌든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친구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등장을 하였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가 등장한다.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보게 된다면 식 표현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친구랑 관계성이 있나? 있지 않아? 그치? 인수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얘는 따로 그냥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인 건데 그렇다면 식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몫이었구나 이거. 얘가 나머지. 맞아. 이제 이거 한 번에 돼? 얘들아 이거 안 되면 답이 없어. 빨리 정신 차려야 돼. 그냥 간단한 얘기다. 간단한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친구에서 또다시 누굴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누구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번에는 이 전체 식을 이렇게 지워져 있고 이 전체 식이라는 아이를 나누겠다라는 거야. 누구로? 얘로써. 사실 정확히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고 여기에 x 플러스 2라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오고 뒤에는 그냥 몇 차식이 써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지. 2차식이 다음과 같이 써져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야. 내가 그 2차식이 써져 있는데 식 전체를 얘로 나누어 보겠대요. 그리고 나머지가 누가 발생을 해줘야 된다? 나머지가 x-6이 발생을 해줘야 된다. 근데 내가 이 부분까지에 대해서 보았을 때 여기선 나머지가 발생해 안 해? 안 해. 그럼 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 새끼를 누구로 나눈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거야. 그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몫은 뭐가 나오고 a가 나오고 나머지는 뭐가 나와줘야 된다? x-6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되니? 그럼 너희가 이 과정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나누었더니 몫이 a고
나머지가 뭐다? x-6입니다. 이렇게씩 표현하자고. 그래서 이제 미지수 몇 개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x에다 뭘 대입하자? 1 대입하고 정답 찾고 문제 끝내자고. 됐어요. 너 이거 한 번에 못 줄이면 가십니다. 알겠죠? 시험에서 제발 조심합시다. 아 나와버렸네. 41번 별별별. (41번) 풀어본 사람. 풍덕고가 3년 연속 냈어요. 그냥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2022년도에 출제가 돼서 2023년에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야 이게 나오겠냐고 작년에 나왔는데 그래서 애들이 안 나와요. 이렇게 풀기 싫은 거야. 이거 오래 걸리거든. 힘들거든.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지랄하네 이러고 그냥 했거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나올 수 있다. 근데 나온 거야. 서술형으로 또 나왔어. 그래서 어? 서술형지 객관식인지 얘가 또 나왔는데 그래서 설마 또 나오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되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24년도에 또 나왔어. 그리고 작년에 쉬었습니다. 25년도에 이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퐁당이니까 너희는 다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P1 곱하기 P2는 몇이다? 0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PX 몇 차예요? PX 2차 다항식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PX 곱하기 이제 PX-3 이 누구로 나누어 떨어진다? X 곱하기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얘에 대해 인지를 해보죠.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조건은 0을 대입해도 뭐가 나와야 되고 0이 나와줘야 되고 3을 대입해도 뭐가 나와줘야 돼? 0이 나와줘야 돼. 둘 다 0이 나오자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해석만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나는 어쨌든 P0이라는 친구는 0 또는 P0이라는 친구는 누구여야 된다? 3이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밑에서 마찬가지로 P3이라는 친구가 뭐? 0 또는 P3이라는 친구가 누구다? 3.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근의 개수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는 거야. PX가 몇 차 다항식이야? 2차 다항식이지. 0을 최대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2차) 다항식이 근이 최대 몇 개야? 2개가 최대야 얘들아. 그치? 그거를 맞춰 나가달라라는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위에서 얘네 둘의 곱도 0이라는 조건 때문에 하나의 말이 더 있잖아. P1은 0 또는 누구? P2는 0 이렇게 이제 나와주게 될 거고,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나 몇 차 다항식에 대해서 본다고? 2차 다항식이야. 미안하지만 좀 뒤에 얘기를 할게. 2차 다항식을 내가 사용한다라고 인지를 했을 때 2차 함수라고 인지를 하자. 2차 함수의 종특이 뭐야? 얘의 그래프적 특성이 뭐예요? 축대칭. 그치?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면 그 함수값의 합은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그어서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이라고 세팅을 하고 이렇게 그어서 내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세팅을 하더라도 알파 더하기 베타랑 A 더하기 B는 어떻다? 둘이 계산 결과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 왜? 둘 다 누구의 2배이기 때문에 축의 2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아이디어거든. 이해됐니? 그럼 축의 대칭성을 이용해 보자 라는 건데, 그럼 한번 케이스 분할을 시작해 볼 겁니다. 이거 케이스 개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식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 되고, 우선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이거 식 5개 나온다 얘들아.
식 5개 나오고 식 5개를 더하고 4를 대입해라 라는 아이디어거든. 30번이잖아 모의고사. 이 정도는 쳐야지. 자 1번부터 갑시다. P1도 0이고 P2도 0이라고 보자. 둘 다 0이라고 해버리게 된다면 난 더 이상의 근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누굴 가져야 돼? 0도 뭐가 나와야 되고 3 3도 뭐 나와야 돼? 3 2 나와줘야 된다 로 인지하셔야 돼. 알겠니? 그러면 난 여기서 자연스럽게 P 0도 3이 나와주게 될 거고 P 3도 3이 나와주게 될 거라는 거겠죠. 되니? 그렇다면 나는 이 친구에 대한 식 표현을 진행을 할 때 최고 차이 개수만 알면 되는 상황이지. 왜? 뭐를 알려줬으니까. 웬만해서 근을 쓰는 게 좋죠. 내가 x-1 곱하기 x-2라는 친구인데 그리고 나서 0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3이 앞에 들어가 주시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를 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px 찾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애들아 우선 이것도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둘 다 0을 가져도 괜찮냐도 확인해 봤어야 돼. 둘 다 0을 가져버리면 P0이랑 P3이랑 어떻게 돼? Y값이? 같아져 버리거든. 근데 0 더하기 3이 몇이야? 3. 1 더하기 2는 몇이야? 3. 이게 동일해서 가능했던 거. 아니, 함수값이 똑같으면 두 좌표의 합이 같아야 된다며. 오케이? 그래서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포인트다라는 거 아셨어야 되고 그럼 이제 커다랗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게 될 건데 P1이라는 친구는 0이 맞는데요. P2라는 친구는 0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다면 사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케이스 자체가 몇 개예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야? 대각선 대각선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2라 몇 개야? 4개거든. 근데 거기서 2개는 굉장히 빠르게 지워야 됩니다. 왜 2개는 굉장히 빠르게 지워야 되냐?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P1이라는 친구랑 P2라는 친구의 함수값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둘의 함수값이 다르다면 0, 3도 함수값이 어때야 돼? 달라야만 하는 거야. 축이 누가 아니었다고? 축이 2분의 1, 2분의 3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주시게 된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P0이라는 친구가 0일 때 P3이라는 친구는 누구일 수밖에 없고 3일 수밖에 없고 또는 내가 P0이라는 친구가 3일 때 P3이라는 친구가 누구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의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2차 함수에서의 관점을 너네 시험 볼 때 어차피 범위 안에 2차 함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출제될 때 2차 함수를 써도 될까 안 될까? 된다. 알겠니? 그러니까 추론 자체가 빨라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잡아버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4개가 다 된다고. 그럼 너희는 여기에 땡겨오면서 한 번, 4번, 4번 해서 9번 볼 거야? 이건 솔직히 좀 성나가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서 내가 최대한 빠르게 잘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됐어. 최대한 빨리 잘라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P1이라는 친구랑 누가 같지 않아요? P2라는 친구가 같질 않아요. 그치? 그러면 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1, 2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났다라는 얘기야. 축은 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얘들의 중점이 축이 될 수는 없어. 근데 P0이랑 P3이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축이? 2분의 3이 되어버려. 이걸 잘 모르는구나.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나오면 축이 누구예요? 2분의 A 더하기 B잖아. 그럼 이 선을 그냥 옮기면 달라지는 부분일까요? 같지 않을까요? 네, 알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먼저 식을 빨리 찾아주셔야 되고 이 친구도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오고 내가 3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몇이 나와주게 되는가 앞에 2분의 1 이렇게 나와주게 될 거고요. 얘에 대해서 봐주시게 된다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0 대입하면 3 나오니까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쪽에서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게 된다면 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등장해주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케이스는 P1이라는 아이가 0이 될 수 없으며 P2라는 친구가 0이다라고 인지를 해보자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인지해주게 된다면 같은 아이디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천구가 이거 분수로 냈다.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2024년일 겁니다. 네, 24년도 11번 문제였나? 중간에 시간 잡아먹는 문제로 출제를 했었어요. 1등 컷이 81.4% 기준으로 너희 등급 컷으로 환산하면 아마 76점 정도 됐을 겁니다. 예, 봅시다. x 곱하기 누구야? x-2 이렇게 나오고 3 대입하면 3 나오나요? 나오네요. 그대로 냅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x-2 그 다음에 여기 x-3 이렇게 들어오고 3을 대입해 주시 0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앞에 2분의 1이 필요하죠. 됐니? 그래서 나는 총 몇 개의 식이 등장하게 되고 5개의 식이 등장하게 얘 변형이 너무 많아요. 5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왜 되고 안 되고를. 그치? 그래서 5개가 등장하시고 여기다 이제 전부 뭐를 대입해서 빠르게 4를 대입해서 더해달라라는 미친 문제죠. 됐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px와 1차 항의 개수가 1인 1차 다항식 둘 다 최고차항 개수 몇이다? 둘 다 최고차항 개수 1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2020년 문제입니다. 다음같이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42번이에요. 맞지? 가라는 조건이 다항식 px 플러스 1 마이너스 q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방정식 px 마이너스 qx는 0은 중근을 갖는다. 한 번씩 표현해보자. 쌤, 나 이거 PPT 만들어줘. PPT 준영이 말하면 알 거야. 이게 왜 나왔는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네. 그래서 17번인 것 같은데. 야, 봐봐. 그냥 되게 간단해. 얘 최고차항 개수 몇인? 최고차항 개수 몇이야? 1인 2차. 그치? 1차. 그치? 얘가 누구로 나누어 떨어진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이 문제의 패턴은 뭐냐면 px랑 qx랑 따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야. 우선적으로 같이 생각하라고. 어쨌든 px에서 qx를 빼도 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일 거잖아. 그냥 2차 함수 hx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라고 라는 아이디어야. 근데 그냥 얘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p 영마 q 영마가 뭐야? q 영이? 0이거든? 그치? 근데 얘가 무슨 근을 가진대요? 중근을 가진대요. 그럼 그 근이 누구였을까? 0을 몇 번 가졌다? 2번 가졌다. 우리는 0을 근으로 2번 갖는다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얘 x제곱인 거야. 맞아? 되니?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얘 최고차항 개수 1인 1차식이니까 x 플러스 k라고 넣을 수 있지. 근데 둘이 뺐는데 x제곱 나오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라고 식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되니?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조건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k라는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대입하시면 문제 끝난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되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빨리빨리 가야 돼. 우리 빨리 넘어가서 2차 함수도 해봐야지. 그 제일 걱정되는 단원이 하나가 있는데, 너네 원방 잘해요? 너희 보통 이 시기 때 너희한테 원방 잘하냐 물어봤을 때, 네, 저 원방 좀 한다고. 한 번도 못 봤어. 기울기를 알 때 접선의 방정식 기억나니? 아, 이게 조금. 극선의 방정식 알아요? 극방 배워봤니? 아이, 처음 듣니? 너 극방 안다고? 구라치지 마. 네 고개 끄덕이는 거 다 봤어. 뻥치지 마. 맨날 부르면 그때서야 바꿔. 아니 시킬 거 아니야. 시킬 거 아니. 그냥 질문만 하려고. 너가 배웠던 극방이 이거였니? 이거지. 안에서도 극방 쓸 수 있는 거 아니? 그건 안 배웠지. 그렇군. 우리 배울 게 졸라 많겠네요. 안 돼. 이거 언제 쑤셔 넣지? 머리에다가? 이게 내가 너무 힘든 게 한 번씩 막 열심히 쑤셔 넣으면 너희가 그대로 밀어낸다? 막 넣으면 그 예전 거를 싹 다 밀어내. 그래서 내신 한 번 끝나면 다시 도르마무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 내가 관점이나 쓰는 방식들이 조금 다양한 편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이해하려면 너희도 좀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포인트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어쨌든 내가 푼 걸 베끼지 마세요. 본인이 이해하시려고 최대한 노력하시길 바라고. 내가 손풀이를 왜 다 주는데 필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수업에 집착해 차라리. 저거 나도 같이 따라가고 있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3번 문제도 보면 이제 계속 17번 때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2차식 fx와 1차식 gx가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대. 같은 아이디어죠. 둘이 뺐더니 중근 1을 갖는다. 그러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 정도로 식표현이 가능해지실 거고요. fx, gx를 2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각각 뭐랑 뭐다? 2랑 5가 등장해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라는 아이디어냐면 43번은 나 또다시 fx-gx라는 식 자체를 하나로 보라는 거야. 얘를 통째로 봐주시게 된다면 최고 차이 계수 a이고 x-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 내가 여기에 뭐를 대입할 수 있어요? 2를 대입할 수 있죠. 2를 대입하면 f2 알아 몰라? 알아. g2 알아 몰라? 알아. 그럼 누구를 알아? a를 알아. 근데 지금 너희 문제에서 fx, gx를 찾으란 말이야. 한 번이라도 있니? 없어. 그냥 누구로 문제를 인지하고 가는 거야? 얘를 새로운 함수로 그냥 통째로 인지하고 풀어라라는 거야. 왜? 마지막까지 물어본 게 fx-g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자, 44번 갈게요. 44번 같은 경우에는 서원고가 굉장히 좋아했던 문항인데, 서원고 참 애증의 학교입니다. 쌤한테는. 쌤이 서원고가 원래 매년 보면은 쌤한테 한 3명? 4명 이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잘 마무리했는데, 이번에 졸업시킨 이제 이번에 고3으로 보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원고 3명 1등급 3명이었어요. 근데 걔네들 1등급이 4%였거든. 3명 다 4% 안에 있었는데 A반에 한 명도 없었어. 이게 너무 웃겼는데 물어봤어. 그래서 너희는 왜 상위권만 와? 그랬더니 상위권 아니면 선생님 수업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학교에서는 그 정도 안 해도 1등급은 나와요. 그렇구나. 그럼 넌 왜 들어? 그랬더니 어차피 정시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봐야 돼요. 이래서 다닌다는 거야. 반에 홍천고 애들 수두룩하니까 내가 서원고에서 왕이 돼봤자, 수학의 왕이 돼봤자 다른 데서 밀릴 수 있다라고 자기는 판단을 내려서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서원고를 첫 해 정말 열심히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 쌤이 데리고 있던 아이들 12명이 풍덕고를 썼고 그 중에 6명이 서원고를 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 해에 풍덕고가 좀 심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었거든. 그 돼지띠에. 그러니까 올해 수능 본 애들. 그때 그냥 인간 자체가 존나 많았어 얘들아. 너희 지금 몇 명 뽑아? 정원은 아니? 학교 정원? 400명대거든. 너희가 한 440명? 이번에 이제 풍덕고가 1등급 컷이 42명에서 잘렸으니까 420명 정도라는 얘기겠죠. 딱 10%니까. 그때 수지고랑 풍덕고가 540명 뽑았어. 근데 풍덕고가 540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이 2.3대 1이었어. 그럼 대충 환산을 해본다면 풍덕고에 1300명 넘게 지원을 했거든.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외대부고보다 경쟁률이 높았거든 그해. 그 정도의 명문인가 풍덕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외대부고 경쟁률 넘어섰었어. 그래서 그때 풍덕고를 썼던 아이 중에 정확히는 12명 중에 5명이 붙고 6명이 서원을 가고 1명이 어디 갔을까? 그 땅과 같은 학교가 있어요. 돼지 이제 돼지고가 있네. 땅 같은 학교가 있는데 왜 현암고는 참 땅 같은 학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떨어지면 다 어디서든 떨어지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현암고를 갔는데 그 친구가 내 옆방에 있죠. 지금 쌤 조교를 열심히 손풀이하고 있는 조교 쌤인데 고대 갔어요. 고대 전자. 네,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잘 가더라고. 저기 옆에 너희가 현암고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현암고가 내신 따기 힘들어도 대학은 괜찮게 가. 쌤 옆방에 있는 조교쌤들 4명 다 현암고 다 서연고 괜찮게 잘 가. 그래서 너무 애들을 그렇게 미리 좀 밑밥을 깔아놔야 돼.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어. 존나 울면 안 된다 그날 막.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인가? 파티를 해볼까요? 금요일 저녁에? 내가 선배들 불러줄까요? 매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선배들 불러가지고 과자 먹이면서 동아리 설명해줘봐 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안 치거든. 현암고 애들이 현암고 붙은 애들이 제일 반가워해. 너도 뗐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맞이해 주는데 애들 진짜 괜찮아. 괜찮게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애들도 현암고 가서도 현암고 3분의 1등급 3분의 1이 쌤학생이에요. 현재 20명 중에 19명 중에 7명이 쌤학생이라 3분의 1 좀 넘는데 비율이.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개 신기했어요. 근데 현암고는 절대 많이 안 와요 애들이. 왜일까? 쌤이 한 20명 정도 가르치고 있거든. 그게 최대치인 거야. 학교 전교생이 200명이거든. 다른 학교에 이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 그런 상황인 거고. 홍천고도 예상보다 적어요. 380명인가? 한 학년에. 그리고 이제 400에서 줄어나갑니다. 400에서 줄어나가고 수지고는 400 중후반대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고 풍덕고랑 신봉고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어딜 가시든 간에 그냥 올 1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게 맞아. 해야 돼. 지금 내신에서부터는. 그러니까 많이 빵꾸 뚫려야 2개 정도여야 너희가 지금 꿈꾸는 대학교.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의 입지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시잖아 지금. 지금 나의 실력이면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까? 이런 거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은 고3이지. 특히나 남자애들.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게 아니야. 이미 다 타고 발도 없는 상황인데. 뭐야? 내 친구가 그랬어. 담임 선생님이랑 입시 상담 해주시거든? 그래서 나는 입시 상담을 딱 갔는데, 쌤이 1학년 때 되게 열심히 살다가, 2학년 때 인생 개판으로 살다가, 진짜 극과 극으로 살았거든. 심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3학년이 왔는데, 쌤이 당시 이제 모의고사가 2등급 한 번 든 적이 있고, 전부 다 1이었거든? 2년 내내.
그 수학이랑 영어는 거의 한 번 빼고 다 100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평균을 봤는데 0.15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이 1.2인데, 그러니까 너희로 환산하면 1.0일 겁니다. 1점인데 2학년 때 내신이 6.8인 거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뭐 하는 새끼세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네? 잘 모르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야, 니 이게 뭐야? 그래서 뭐를 그랬더니 너 이게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그래서 2학년 때 조금 힘들었다. 치라하지 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혼났어요. 근데 어차피 내신은 집어 던진 상황이니까 나는 정시로 갈 생각이었고, 실제로 대학을 정시로 갔고 정시에 몰빵 막 이랬는데, 정시에 몰빵하다가 이제 사실 이때서부터도 계속 공부 안 했어요. 이때 계속 공부 안 하다가 3학년 여름 말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꿈이라는 게 생겨서, 근데 그 꿈을 너무 높게 잡은 거지. 의대를 가고 싶었어. 근데 내가 가고 싶었던 과가 되게 특수해요. 소아외과라고 돈을 벌 수 없는 과예요. 그러니까 소아외과는 애들 막 부러지거나 막 수술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여기 개원하면 네 오시면 다리 부러뜨려 드리고 수술해 드립니다 뭐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시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내가 봉사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가진 꿈이었어서 이때부터 진짜 공부를 존나 열심히 했거든. 이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연애를 쉬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쭉 가서 이제 수능 직전에 왔는데 안 돼, 안 돼. 절대적 양이 안 돼, 시간이. 그래서 수능 보기 한 2, 3일 전에 선생님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재수시켜줘. 어머니 막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거를 수능 직전에 얘기하는 또라이가 어딨냐고,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너가 그래도 뭐 1등급 2개 이상 받아오면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관심 없었는지 알아요. 이걸 보면. 나 수학 영어가 모의고사에서 100이 뜨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수학 영어는 전교권이었어 모의고사가. 쌤이 영어는 전교 1등이었고 아예. 그래서 하고 이제 받고 갑니다. 근데 그의 수능이 그 수학이랑 영어가 초불수능으로 유명해요. 근데 내가 둘 다 100을 가져오거든. 표점이 진짜 미친 듯이 높았는데, 선생님이 그때 그나마 이제 쓰려고 했던 게, 수시로 쓰려고 했던 게 되게 독특한 조건이었는데, 100분이 196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너 1등급이 몇 퍼센트야? 9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4%니까 100분이 96 이렇게 나올 거잖아. 96 더하기 96 하면 몇이야? 이게 계산이 안 돼? 200에서 8을 빼. 몇이야? 192잖아. 썰 푸는데도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잠깐만.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니까 1등급을 맞아도 192인데 학교에서 196을 요구를 한 거야. 98 이상. 이게 우선 선발 조건이었어요. 쌤 때는. 그러니까 너희가 논술을 보면 우선 선발이라고 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하면 그 우선 선발 맞춘 애들끼리만 경쟁시키고, 경쟁률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51대 1이었으면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1.5대 1 이렇게 돼요. 선발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내가 100을 맞아버려서 이게 199점 몇이 뜬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100이 뜬 거지. 여기서도. 그래서 이게 됐어? 1.5대 1이 떨어졌어. 그래서 나는 3명 중에 하나였던 거야. 떨어질 아이. 근데 나 이게 진짜 떨어져서 다행이었거든. 이게 성균관대였던 것 같은데, 성균관대 무슨 이상한 반도체 모시기 과였어요. 삼성. 꽤 세요. 꽤 셉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엄마가 보내고 싶어서 써놓은 거. 그래서 했는데 이제 떨어져서 하하 이거 이제 정시를 쓰자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국어를 개 말아 먹었거든. 4가 5가 떴어요. 왜냐면 나는 그게 국어가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거 하나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과학도 조졌고. 근데 문제는 이제 수학이랑 영어를 너무 잘 봐놓으니까, 쌤 어머니는 그렇게 대학에 큰 꿈이 없으시거든. 왜냐면 이미 첫째가 서울대 갔어.
친누나가 서울대라. 그래서 서울대 갔기 때문에 큰 꿈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 새끼 어떻게든 대학 빨리 보내야 된다. 재수시키면 안 된다. 이래서 중앙대를 쓰자는 거야. 근데 나는 중앙대 뭐 이런 걸 떠나서 의대를 가고 싶다. 의대를 쓰자라고 해서 알았다, 알겠다. 하도 뭐라니까 쓰겠다 하고 원서비를 받고 그대로 술을 먹으러 가요. 안 썼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연락 와가지고 엄마가 야, 너 곧 발표를 하는데 확인해 봤냐? 나 안 썼는데? 막 담임 선생님이랑 엄마랑 막 다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나고 나 막 배째라 막 이러고 있고 막 재수시켜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난 재수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얘들아. 부모님한테 너무 그 당시에 나도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놓고 이제 안 썼어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너희들 현역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바로 한 번에 갑시다. 애들 재수 비용이 많이 올랐어. 쌤 그래도 5월 쌤 때는 재수학원이 엄청 잘 됐을 거 아니야. 야 80만 명이었다니까. 망하는 학원이 없었어 세계에. 그냥 학원 열면 잘 됐어 무조건. 그런 세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웃긴 거는 재수학원에서 장학금을 줬어. 재수학원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주고 했어서 쌤이 5월 달서부터 학원 그 2,000명? 3,000명 전체에서 1등을 계속 찍거든. 5월, 6월, 7월. 쌤 그때 400 만점에 396 이 정도였으니까 하나 틀린다, 두 개 틀린다 이 사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는 장학금 받고 다녔어 학원. 그리고 수능에서 밀려 쓰고.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막 나 원장님이 우리 집 찾아왔어. 수능 끝나고 삼수하자고 제발. 너 삼수해야 돼. 내가 전액장학금 줄게. 생활비도 줄게. 삼수하자 막 이러면서 내가 못해요 이러고 했었는데 얘들아 수능은 이런 일이 생겨. 난 내가 화학을 못한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 6월 이후서부터 봤던 한 2, 30개의 모의고사에서 화학이 전부 50이었어.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의 느낌이 아니라 틀린 적이 없었다고. 근데 수능장에 들어갔는데 화학이 존나 꼬이는 거야. 앞에서부터. 막 계속 꼬여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하다가 결국 다 풀었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마킹이 딱 끝났는데 하나가 비어. 됐다. 씨발 안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쌤이 그 앞에 14개를 맞추고 뒤에 6개가 다 나가요. 따당따당 이렇게 쭈르륵 나가면서 쌤이 수능에서 총 한 22점 정도인가 까이는데 그게 이제 국어 3점이랑 생투에서 5점인가 이 정도가 까이는데 이제 여기서 쌤이 14점인가 15점 정도가 날라가거든 한 번에. 쌤이 국어 하나 틀리고 수학 100 영어 100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씨방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당시에 이제 과탐은 성적이 낮으면 연대 고대 서울대를 못 써요. 과탐을 좀 많이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쓸 수 있는데 4등급은 못 써요 절대. 그래서 이제 쌤은 서강대를 썼던 거였거든. 그래서 서강대 쓰고 나서 이제 졸라 울었는데 그러니까 정시하지 마. 웬만해서 정시 절대 하지 마. 나도 내가 절 줄 몰랐어. 나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떨어봤던 순간입니다. 자 봅시다. 되게 간단해요. fx-gx를 누구로 나눈 목과 나머지?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는 식표현 어떻게 해줘야 돼? 눈치 빨라야 돼. 최고 차이 계수가 몇인? 1인. 두 2차 방식이야. 그럼 둘이 뺐을 때 몇 차식으로 바뀌어? 1차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둘이 뺐을 때 1차식으로 바꿨는데 x-2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a로 묶었을 때 누가 돼버린다? 다음과 같이 이 식이 등장해주게 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겠니? 그런 다음에 fx 곱하기 gx가 누구로 나눠 떨어진다?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봐. 너희 알파 더하기 베타란 아이가 0이 나오는데 알파 베타가 0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저거 무슨 뜻이야? 둘 다 0이란 뜻이지. 얘가 나타내고 있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을 대입해 보게 된다면 F1 더하기 빼기 G1 F1 곱하기 G1 여기서 둘 다 뭐야? 둘 다 지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야, 뭐 이거 빼기로 바뀌었다고 갑자기 새로운 거 선생님 이거 아니지? 그치? 그러면 둘 다 x-1을 뭐로 가진다?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즉 F1도 우선 0인 상황이고 G1이라는 친구도 우선 0이 나오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인지하면서 가셔야 돼요. 됐나?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내가 gx라는 식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gx는 x-1 곱하기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근데 g4가 몇이래? g4가 몇이에요? 3이래요. 4를 대입해 주시면 얘가 3이 나오려면 k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되니?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fx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두 개 곱한 게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려면 나 지금 누가 필요한 상황? x 플러스 1이 없잖아.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1이 다음과 같이 들어오고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쉬었다 갑시다.